서울 여의도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한 오피스 빌딩. 이곳에서 우리는 30년을 근속하고 명예로운 퇴직을 맞이하는 김 부장의 뒷모습을 봅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 감사패, 그리고 두둑해 보이는 퇴직금 봉투. 표면적으로 이것은 성공한 직장인의 아름다운 마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회전문을 나서 차가운 도시의 바람을 맞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제2의 인생이라는 낭만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공포, 그리고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현금 흐름의 가뭄, 즉 소득 절벽이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임원이 되면 편안한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노후의 위기가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이 아닌 거대한 구조적 붕괴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공포의 본질은 빈곤의 평준화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만이 노후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대기업 부장도, 은퇴한 고위 공무원도, 심지어 평생을 전문직으로 살아온 의사나 변호사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산 규모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즉 노후를 지탱하던 경제의 하부 구조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저물고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극대화되며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화폐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는 장수 리스크, 란제버티 리스크가 모든 은퇴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아파트 한 채는 장부상의 자산일 뿐 당장 마트에서 쌀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데이터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 또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서 폐지를 줍고 경비를 서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흔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국가부도의 날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이 위기는 국가가 아닌 가계의 부도, 더 정확히는 생애주기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벌어들인 소득으로 노후를 지탱한다는 생애소득가설, 라이프사이클 하이파서시스, 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연봉이 많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쌓아올린 커리어는 회사문을 나서는 순간 휘발되지만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세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타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직급이라는 계급장이 떼어진 채 무너진 노후 구조라는 황무지에 맨몸으로 던져진 수백만 베이비부머와 그 뒤를 잇는 X세대의 위태로운 행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붕괴의 현장을 정밀하게 해부할 것입니다. 왜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경제학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당신에게 도착할 청구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 구조의 붕괴는 폭탄이 터지듯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가계부 속 숫자를 잠식하며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징후는 바로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의 기형적인 구조, 즉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낸 자산 부자, 현금 빈민, 에세트리치, 캐시포어 현상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비율입니다. 은퇴 시점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 벽돌을 떼어내 쌀을 샀거나 병원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집값이 오르면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를 누리며 든든함을 느꼈지만 거래가 실종되고 유동성이 말라붙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집은 현금 흐름을 막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위기의 징후,
자녀 리스크가 겹쳐집니다. 과거 우리는 자녀를 노후의 보험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의 자녀 세대는 부모의 부양을 책임질 여력이 없는 것은 물론 부모의 노후 자금마저 빨아들이는 캥거루족으로 변모했습니다. 취업난과 만원, 그리고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독립하지 못하는 3040자녀를 부양하느라 은퇴자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쓰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 저축과 퇴직금을 조기에 소진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부모 봉양과 자녀 부양 사이에 낀 샌드위치 세대의 비명은 이제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 가계 경제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구조적 뇌관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 붕괴와 실질 가치 하락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이 매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이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이라는 각자도생의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명목상 40% 수준이라 하지만 실제 가입 기간을 고려한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은퇴 전 월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은퇴 후 연금으로 100만 원 남짓을 받게 된다면 이는 생활 수준의 하락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의 고물가 기조는 그나마 받는 연금의 구매력마저 갉아먹고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매년 오르는 세상에서 고정된 연금 액수는 매년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러한 징후들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수조 원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안전 자산이라 믿었던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 바익스, 가 요동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도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치솟는 현상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그곳에서 퇴직금을 모두 날리는 노후 파산의 회전 전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선성장 후분배, 부동산 불패, 가족 부양이라는 세 가지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음입니다. 이 경제 충격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은 잔인할 정도로 수학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10억 만들기와 같은 목표 금액에 집착하지만 노후 파산의 본질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단절과 수익률 순서의 위험,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에 있습니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생활비를 감당해 주었습니다. 원금은 보존되었고 자본이 자본을 낳는 선순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저금리 또는 변동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지금 은퇴자는 원금을 헐어 써야 하는 인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 직후 맞이하는 시장의 하락세입니다. 은퇴 초기에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동시에 생활비를 인출하게 되면 전체 자산 규모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이것이 바로 재무설계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은퇴 빈곤의 죽음의 계곡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가 치명적인 트리거로 작용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자산, 에세트, 과 부채, 라이어빌러티는 만기, 도레이션, 가 일치해야 안전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매달 현금으로 나가야 하는 단기 부채의 성격을 띠는데 이를 감당할 자산은 현금화가 극도로 어려운 초장기 자산인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현금이 말라버린 은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려내놓는 순간 시장은 매수자 우위로 돌아섭니다. 금매가 금매를 부르는 하락장에서 내 집은 더 이상 든든한 자산이 아니라 세금과 관리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흑자도산, 즉 자산은 있는데 밥 굶을 돈이 없어 파산하는 유동성 함정의 실체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장수 리스크가 불러오는 인플레이션의 역습입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체 평균일 뿐 노인 가구가 체감하는 물가는 다릅니다. 의료비와 간병비가 주를 이루는 노년층의 필수 지출 항목은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릅니다. 우리는 이를 실버 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연금 수령액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병원비는 폭등합니다. 70세까지 버티던 자금 계획이 80세가 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90세가 되면 완전한 파산에 이르는 구조. 이것은 계산착오가 아닙니다. 애초에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것이라고는, 그리고 화폐 가치가 이렇게 빨리 녹아내릴 것이라고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확정된 비용과 불확실한 소득 사이의 미스매치입니다. 죽을 때까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확정적인데 들어올 돈은 시장 상황, 부동산 경기, 정부 정책에 따라 요동칩니다. 젊을 때는 근로소득이라는 강력한 현금 창출 엔진이 있어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었지만 엔진이 꺼진 노후에는 작은 파도에도 배가 뒤집힙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후 구조가 붕괴하는 것은 이 수학적 불균형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생존 비용이 자산 가치를 역전해버린 구조적 모순의 결과입니다. 일본 네케가 방영하여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다큐멘터리 노후 파산의 경고는 더 이상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 역시 우리의 베이비부머처럼 전후 고도 성장의 주역이었고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편안한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장수로 인해 저축은 바닥났고 병원비와 요양비가 연금을 초과하는 순간 평범했던 중산층 가정은 불과 몇 년 만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리노인이라는 신조어는 개인의 나태함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재난임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단순히 자산 가격의 하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경제적 존엄을 잃고 사회의 짐으로 전락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보면 문제는 더욱 적나라해집니다. 프랑스 파리 거리를 화염으로 뒤덮었던 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더 일하기 싫다는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치 폰지 사기와 같은 인구 구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유럽식 복지 모델의 파산 선고였습니다.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삭감된 건 역시 연금이었습니다. 평생 국가를 믿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던 그리스의 은퇴자들이 하루아침에 빈민이 되어 무료 급식소를 전전해야 했던 비극. 이것은 과도한 포퓰리즘이 낳은 참사이자 준비 없는 고령화 사회가 맞이할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 미국조차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기업이 책임지는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401K,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극명한 은퇴 양극화입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을 누린 상위 계층은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지만 금융 이해도가 낮거나 운이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중산층 은퇴자들은 70세가 넘어서도 월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거나 노마드랜드의 유목민처럼 캠핑카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공포스러운 점은 한국의 속도입니다. 일본이 100년에 걸쳐 서서히 겪은 인구 구조의 노쇠화를 한국은 불과 20년 만에 압축적으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버블 붕괴, 유럽의 연금 재정 위기, 미국의 노후 빈부 격차라는 세 가지 악재를 동시에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가나 회사가 내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20세기의 사회계약은 21세기에 이미 파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진통은 단순한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기존의 자본주의와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하고도 서늘한 목격담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경고음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파괴력은 압축 성장의 대가만큼이나 압축 붕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내수 시장의 구조적 침몰입니다. 소비 성향이 가장 높은 3040세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느라 지갑을 닫았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는 5060세대는 노후 불안 때문에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의 주축이 되어야 할 두 거대 집단이 동시에 소비를 멈추는 현상. 이것은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축소 균형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걱정하지만 한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충격의 강도는 훨씬 치명적입니다. 특히 자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 붕괴는 한국 경제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 즉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정점에 달하는 지금부터 5년 내에 부동산 시장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받아줄 젊은 세대, 수요는 줄어드는데 팔아야 하는 은퇴 세대, 공급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집값 조정이 아니라 가계 자산 가치의 대폭락을 의미하며 이를 담보로 잡고 있는 은행권의 부실,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의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관리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소득이 끊긴 은퇴자가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쏟아내는 경매 물량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격화될 것입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입하는 자리는 양질의 경력직 자리가 아닌 단순 노무직이나 저임금 서비스직입니다. 이는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아르바이트 및 초기 일자리와 정확히 겹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편의점 알바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퇴직한 부장이 택배 현장에서 청년들과 동선을 다투는 서글픈 풍경.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비용을 급증시키고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갉아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담은 결국 재정 악화라는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을 올리고 공공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듭니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빚을 막는 상황이 오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이 상승하며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는 거시경제의 위기로 확장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된 개인들의 집합이 국가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을 흔드는 마이크로의 위기가 매크로의 위기로 전이되는 위험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구조가 무너졌다는 말은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의 엔진을 끄고 생존을 위한 비상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전시 상황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당국이 마주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합니다. 과거 경제 위기 때는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고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공식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노후 구조 붕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통적인 무기는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진퇴양난의 통화, 정책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가계 부채의 허덕이는 은퇴자와 영끌족을 위해 금리를 낮추자니 한미 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이 우려됩니다. 반대로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자니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한 부동산 PF와 자영업 대출이 연쇄 부도를 일으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역시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세금을 낼 생산 가능 인구를 줄이는 동시에
복지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세수는 펑크가 나는데 쓸 돈은 늘어나는 구조적 적자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국채 발행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이자 국채금리 상승을 유발해 다시 시중금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최근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본질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더 내고 덜 받는 혹은 더 늦게 받는 방향은 정치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수학적 귀결입니다. 정부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일 뿐 개개인의 풍요로운 노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한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는 명분 아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 대출을 풀어 집값을 떠받치고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자산 가격의 급격한 붕괴가 가져올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라기보다 터져야 할 고름을 잠시 덮어두고 폭탄의 심지를 길게 늘리는 시간 벌기에 가깝습니다.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떠받친 자산 가격은 실물 경제와의 괴리를 키워 나중에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응해서 읽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가의 제1 목표는 시스템의 붕괴 방지이지 개인의 자산 보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의 안전망을 칠 것이지만 그 안전망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줄 마법의 지팡이는 청와대에도 한국은행 총재의 손에도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경제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거대한 빈틈을 각자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도, 회사도, 자녀도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냉혹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의 핵심은 자산, 스탁의 사고를 버리고 흐름, 플로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아파트가 10억 올랐다는 장부상 숫자에 취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10억짜리 아파트가 매달 내 입에 밥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잠든 사이에도 통장에 꽂히는 현금의 속도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깔고 앉은 부동산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배당주, 채권, 리츠, 나이츠 등 매달 현금을 토해내는 자산으로 구조를 변경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낡은 관념을 버리고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집을 거주 공간에서 현금 인출기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은퇴라는 단어를 인생의 사전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의 60세 은퇴는 생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한 설정입니다. 이제 평생 현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조직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 퇴직 후에도 월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마이크로 커리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술직이든 지식 콘텐츠 판매든 소일거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비축해둔 자산이 고갈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노동소득이 멈추는 순간 자산의 수명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고정비의 구조조정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두렵지만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덩치를 줄이지 않으면 배는 침몰합니다. 품위 유지비, 과도한 경조사비,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 등 불필요한 지출 구멍을 시멘트로 메워야 합니다. 다운사이징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변수는 지금 나의 지출과 현금 흐름뿐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도 가장 똑똑한 자도 아닙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 즉 유동성을 확보한 자만이 이 노후 파산의 쓰나미를 견뎌낼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묵직한 질문 앞에 섭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위기의 실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빈곤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얻은 결과가 파산일 수도 있다는 기존의 인과율이 무너진 세상에 대한 당혹감이자 공포입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우리가 타고 있던 고성장 시대라는 거대한 배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작은 구명정을 띄워 저성장과 초고령화라는 거친 파도를 홀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철저히 고독하고 개별적인 항해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짊어진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첫 번째 세대, 즉 역사상 가장 외로운 낀 세대의 운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서글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탄만 하고 있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길고 소중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축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은 40년의 시간은 덤으로 주어진 여생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전혀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제2의 본생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진짜 생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번듯한 아파트나 직함이 아니라 나의 존엄을 지켜줄 실질적인 현금 흐름과 건강, 그리고 고독을 이겨낼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은퇴는 사회적 사망 선고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알람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화려한 명함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부터 치열하게 구조조정한 가계부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 갈고 닦은 당신만의 기술은 끝까지 남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회적 노후 구조는 무너졌지만 당신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노후는 두려움과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주체적이고 평화로운 황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황혼의 빛깔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도 자식도 아닌 바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당신의 결단입니다. 이것으로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